시작됐냐? 스탈린이 보니까 더 이상 이기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어차피 38선 전방에서 휴전하는 게 좋겠다. 휴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휴전 협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휴전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포로들을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때 우리가 잡아놓은 포로가 한 15만 명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한 3만 명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군 포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데 북한의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사람들도 포로 시절에 요걸 다 구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잡아놓고 있는 포로가 얼마나, 미군은 한 10,000명 돼요. 그러나 한국군은 몇 명인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마 90,000명 됐을 거예요. 요걸 어떤 식으로 교환하느냐. 미국 대신은 1대1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돌려받으면 한 사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하다가 중국에 안 받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10몇만 명 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에 관해서 소위 방공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방공포를 보내주면은 돌아가서 자체를 죽을 거다. 이걸 알고 우리가 그걸 보내주면 방공포로는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결정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쪽을 요구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방공포로를 돌려보내서 독재자들 손에 적대로 내버리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고요. 포로의 인권까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포로의 인권까지.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군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우리 미국 포로라도 무슨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인권의 원칙을 그 앞에 냈어요. 그 바람에 사실은 미국이 그 희생자가 더 많이 생겼죠. 그러나 방공포로의 한 7만 명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자기 미군들을 희생시킵니다. 한국의 방공포로를 구한다는 고귀한 목적 때문에 미군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2년 동안 끌었죠. 물론 미국 2년 동안 끈 것은 방공포로 때문이 아니라 스탈린이 보내기 때문에. 스탈린은 전쟁을 오래오래 끌도록 보냈어요. 오대통과 김일성은 이제 지쳐가지고 고지전을 하면 할수록 피해는 자기들이 많이 보니까 아마 국군 한 사람 죽으면 저쪽 인민군은 한 5사람 죽고 계속 폭격당하고 특히 평양이고 뭐고 해서 북한의 도시가 다 전멸되다시피 하고 나중에는 폭격할 예상이 없으니까 그냥 길을 폭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폭격했대요. 그래서 길이 막 파지고 해가지고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해가지고 우리가 남한에서 겪지 못한 대폭격을 북한이 당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그런데 스탈린이 아주 비정하게 휴전을 못하게 합니다. 계속 여기서 피를 흘리라. 미군을 피를 흘리라. 피를 흘리게 하라. 그러면 유럽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기가 쉬워진다. 여기에 미군 30몇만 명을 잡아놓아. 마지막 가면 여기 미군이 한 30몇만 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잡아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의 그 고지전을 하고, 그 고지전 기간 동안에 민간인들은 별로 안 오지만 장방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러다가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었고요.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휴전을 결정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휴전이 되었다. 이 스탈린 마음에 따라서 휴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부터 휴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3년 동안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할 일이 없었어요. 국내 치안 유지 정도밖에 없고 이 전쟁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구경꾼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다 팔군사령관이 직접 전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위험사령관.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할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한국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휴전 협정에. 그 약점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북진 통일 안 하면 휴전 협정에 전혀 안 하겠다. 필요하면 우리는 유엔군의 지휘권으로부터 한국군을 독립시켜 버리겠다. 우리 별도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난감해졌어요. 어떻게 이승만을 따내었느냐. 어떻게 이 휴전 협상을 땡판치지 않도록 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맺겠다. 한국군 20개 사단을 현대화시키겠다.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 이거 가지고 미국 상지는 협상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나 강원포로를 마음대로 수권해버려가지고 아주 다된 이 휴전 협정에 찬물을 끼얹는 같은 이런 위협적인 행동도 함으로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공갈이 아니다. 실제 행동한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동맹 20개 사단 연대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 보조를 받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휴전 협정에 우리는 서명하지 않겠다. 서명해서 빠져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 협정에 한국군은 서명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공공군 사령관, 소위 인민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김일성을 이런 요 세 사람만 들어갔죠. 우리는 빠졌다. 그 빠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 게임의 하나의 증거로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6.25를 끝내면서 우리 손에 생명줄이 하나 잡혔어요. 한미동맹이라. 6.25를 끝내면서 한국 사람 손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생명줄이 자인이 하나 잡혔어요. 한미동맹. 그 한미동맹을 붙들고, 줄을 붙들고 열심히 올라가다가 보니까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즉, 근사한 대한민국을 만든 생명, 이 한미동맹은 공짜로 만든 것이 아니고 6.25 사건 때 생긴 수백만 원의 피가 만들어낸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나쁜 놈은 한미동맹 해체하지 않는 자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것은 김정일을 보고 제발 빨리 내려오세요. 바로 민노당 아닙니까? 민노당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연방제 통일, 자유재산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내년 선거를 통해서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노당을 헌법의 힘으로
계산시켜야 된다. 계산시키지 못하면 안방에 이상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같이 사는 법이 있었다. 이런 메가다하고 부르만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간, 특히 부르만 대통령의 정의감,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보면 말을 내는 사람이었다. 부르만 대통령의 특징은 서민 출신이고 아주 밑에서 자라 올라온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무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가더처럼 포옹되는 사람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서민 정신으로. 그리고 김일성처럼 남침한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했어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친 소식을 듣고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라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한 욕설, 바로 김일성을 보고 개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보고 개새끼라고 하니까 요새 김정일을 보고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듯이 그 김일성 수상께서 병력을 보내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대한민국 망했죠. 나쁜 놈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이걸 오늘 얘기 꺼내겠습니다.